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딥 다이브입니다. 자동화, 점점 더 복잡해지죠. 이 복잡한 세상에서 기계의 효율성과 또 사람의 섬세한 판단력,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아파치 에어플로우, 바로 그 3.1.0 릴리스의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가 에어플로우를 더 사람답게, 더 넓게, 그리고 더 여러분답게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볼 자료는 아파치 에어플로우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3.1.0 릴리스 발표 내용이고요. 이게 단순히 기능 나열이 아니라 이번 버전이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 그 배경 철학까지 좀 엿볼 수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보면서 에어플로우 3.1.0의 핵심 변화들, 그러니까 특히 인간 상호작용 강화, 사용자 경험 개선, 또 개발 환경 향상 같은 것들을 더 사람답게, 더 넓게, 더 여러분답게 요 테마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혁신 뒤에 숨겨진 그 강력한 커뮤니티, 그 열정과 노력도 함께 조명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첫 테마. 더 사람답게 만드는 핵심 기능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휴먼 인 더 루프, HITL 기능이죠. 네, HITL. 이게 그냥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요. 자동화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중요해지는 책임감 있는 자동화라는 큰 흐름을 반영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AI 모델이 만든 결과물 있잖아요. 이걸 전문가가 봐야 한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마케팅 콘텐츠를 내보내기 전에 최종 승인이 필요할 때 혹은 민감 데이터 접근 권한 같은 거 줄 때 관리자 확인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상황들. 아, 네, 이런 상황에서는 100% 자동화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결국 사람의 통찰력, 최종 결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동화 중간에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결정 지점을 딱 만드는 거네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나요? HITR 태스크가 실행되면 워크플로우가 잠깐 멈추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HITL 태스크는 실행 중에 지연, 디폴트 상태로 바뀌면서 일단 멈춰요. 그때 에어플로우 UI에 해당 검토나 승인을 위한 웹 양식이 딱 뜨는 거죠. 그럼 이제 권한 있는 사용자가 그 양식을 보고 관련 데이터, 예를 들면 DAG 실행 파라미터라던가 아니면 이전 태스크 결과인 XCOM 값 같은 걸 확인하고 이걸 계속 진행시킬지, 멈출지, 아니면 다른 길로 보낼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오, 중요한 건 이 태스크가 지연 상태에 있어도 다른 독립적인 워크플로우나 태스크들은 그냥 계속 돌아간다는 점이에요. 전체 시스템에 병목을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된 거죠. 아하,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안 주면서 필요한 부분만 사람 판단을 기다린다. 그렇군요. 자료에 나온 예시 코드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HITL 오퍼레이터 써서 검토자한테 메시지랑 필요한 데이터 보내고 응답 기다리는 식으로 되어 있네요. 확실히 복잡한 워크플로우에 유연성이랑 안전성을 더해주는 되게 강력한 기능 같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했다면 그 상호작용이 실제로 일어나는 창구, UI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부분도 더 여러분답게 만들려는 노력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특히 에어플로우 2.x 버전 쓰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3.0 버전에서 잠시 없어져서 아쉬웠던 그 캘린더 뷰하고 간트 차트 뷰, 이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신 리액트 기반 UI에 맞춰서 다시 만들면서 기능이랑 성능 다 좋아졌어요. 새 캘린더 뷰는 필터링 기능이 좋아져서 특정 기간 동안 DAG 실행 상태를 한눈에 보기가 쉬워졌고요. 간트 차트는 이제 그리드 뷰에 통합돼서 예전보다 진짜 엄청 빠르게 떠요. 워크플로우 시간 흐름을 보면서도 답답함 없이 쓸 수 있게 된 거죠. 오, 단순히 복구한 게 아니라 성능 개선까지? UI 테마 자체도 업데이트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예쁘게만 바꾼 게 아니고요. 현대적인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해서 색상 팔레트나 전체적인 UI 요소들의 일관성을 높였어요. 특히 신경 쓴 부분은 명암비 개선 같은 걸 통해서 시각적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들이 더 편하게 에어플로우를 쓸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또 DAG 목록이나 실행 기록 같은 여러 페이지에서 필터링 옵션이 대폭 추가됐어요. 그래서 원하는 정보를 훨씬 빨리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필터링 강화. 아, 이건 정말 중요하죠. DAG가 막 수백 개, 수천 개 되면 필수잖아요. 아, 그리고 즐겨찾기 기능도 추가됐다면서요. 네, 이거 개인적으로 진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인데요. 자주 보거나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DAG들 있잖아요.
그걸 핀으로 딱 고정해서 목록 맨 위에 두거나 아니면 즐겨찾기 한 것만 모아서 볼 수 있어요. 이야말로 진짜 더 여러분답게 에어플로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작지만 강력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작업 스타일에 맞게 인터페이스를 딱 맞출 수 있으니까요. 아, 정말 그렇네요. 근데 이런 눈에 띄는 UI 개선 뒤에는 커뮤니티에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고 하던데 수치로도 증명된다고요? 네, 이게 진짜 놀라운 수치인데요. 이번 3.10 릴리스에는 에어플로우 2.10 버전이랑 비교하면 무려 5배, 바로 직전 3.0 버전에 비해서도 50%나 더 많은 UI 관련 기여, 그러니까 풀 리퀘스트가 포함됐어요. 5배요. 와. 네, 사용자 경험 개선에 대한 커뮤니티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편리한 즐겨찾기 기능도 커뮤니티 기여자이신 볼커 얀치님의 노력 덕분이고요. 와, 5배, 50% 증가라니 정말 대단한 열정이네요. 근데 이렇게 UI 개선이 빠르게 되면 혹시 기존 사용자들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거나 뭐 일관성 유지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빠른 변화는 좀 학습 곡선을 요구할 수 있죠. 근데 에어플로우 커뮤니티가 이런 변화를 문서화하고 또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피드백을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리액트 기반으로 UI를 현대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더 일관되고 유지보수하기 좋은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용자 경험 개선하고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개별 사용자 경험뿐만 아니라 워크플로우 자체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능도 한번 보죠. 바로 마감 알림, 데드라인 얼러츠 기능인데요. 이건 정말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네요.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SLA 모니터링은 주로 문제가 터진 후에 알림을 받는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 마감 알림 기능은 대그 실행이 예상 마감 시간을 넘길 것 같을 때 미리 경고를 보내줘요. 아, 미리요? 네, 중요한 워크플로우가 제 시간이 안 끝날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랄까, 중요한 시험 전에 알람 여러 개 맞춰놓는 것처럼 워크플로우 실패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안전장치랄까요? 설정 방식도 꽤 유연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언제 알림을 받을지 정할 수 있다고요? 네, 기준점을 세 가지 중에 고를 수 있어요. DAG가 실행 큐에 들어간 시점, 아니면 DAG의 논리적 실행 날짜, 로지컬 데이트, 또는 그냥 특정 날짜 시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간격을 설정해서 마감 시간으로부터 얼마나 전이나 후에 알림 받을지 정하는데 이게 음수값도 가능해서 마감 2시간 전 이런 설정도 돼요. 어, 마지막으로 알림 방식은 에어플로우 기본 알림 기능을 쓰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만든 파이썬 함수를 콜백으로 지정해서 뭐 슬랙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이슈 트래커에 티켓을 만든다거나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다양하게 쓸 수 있겠네요. 매일 새벽에 끝나야 하는 ETL 작업이 좀 늦어질 기미가 보이면 미리 알림 받고 아니면 중요한 보고서 마감 1시간 전에 경고받고 딱 그런 시나리오가 떠오르네요. 자료에 나온 슬랙 알림 예시처럼요. 에어플로우 사용자 경험이 이렇게 개인화되고 안정화되는 동시에 또 전 세계 사용자를 아우르려는 노력도 눈에 띄네요. 더 넓게 라는 테마에 딱 맞는 소식인데요. 바로 다국어 지원 확대입니다. 네, 이번 릴리스부터 에어플로우가 무려 17개 언어를 공식 지원합니다. 영어는 당연하고 한국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주요 언어들이 대거 포함됐죠. 사용자의 웹브라우저 언어 설정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그 언어로 UI를 보여주는데 원하면 페이지 새로 고침 없이 바로 다른 언어로 바꿀 수도 있어요. 17개 언어예요. 와, 진짜 글로벌 프로젝트답네요. 혹시 그냥 텍스트만 번역한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그 이상입니다. 특히 아랍어나 히브리어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언어들 있잖아요. RTL. 이 지원이 제대로 구현됐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냥 단어만 바꾼 게 아니라 레이아웃이나 UI 요소 배치까지 해당 언어권 사용자한테 자연스럽도록 세심하게 조정한 거죠. 아, 이게 에어플로우가 다양한 문화권 사용자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술적인 구현까지 신경 썼다니 인상적이네요. 근데 이렇게 많은 언어를 지원하려면 번역 폼질 유지나 뭐 새로운 언어 추가하는 과정이 복잡하진 않을까요? 거기서 또 커뮤니티의 힘이 발휘됩니다. 에어플로우가 명확하고 쉬운 국제화 기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어요. 덕분에 새로운 언어 번역을 추가하거나 기존 번역 고치는 작업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17개 언어 지원은 시작일 뿐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언어가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가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어플로우 접근성을 전 세계적으로 높이고 다국적 팀 협업을 더 원활하게 만드는 중요한 발판이 될 거예요. 커뮤니티 기반의 확장 모델이군요. 글로벌 확장과 더불어서 훨씬 현대적인 방식이에요. 이걸 쓰면 개발자들이 에어플로우 UI를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확장해서 자기 팀 워크플로우나 사용하는 다른 도구들이랑 완벽하게 통합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단순히 기능 추가를 넘어서 에어플로우 자체를 우리 팀만의 데이터 허브로 변신시킬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주는 거죠. 우리 팀만의 데이터 허브라. 와, 진짜 매력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게 되나요? 컴포넌트 이름들이 좀 복잡하던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핵심은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External Views나 React Applications 같은 걸 쓰면요. 여러분 팀이 자주 쓰는 외부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 태블로나 파워 BI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내부 관리 도구 같은 거. 이걸 에어플로우 UI 안에 마치 원래 기능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창 여러 개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인베딩 하는 거군요. 네. 또 Fast API Sub Applications. 이걸 이용하면 에어플로우 기본 API 말고 여러분 팀에만 필요한 맞춤형 API 엔드포인트를 직접 추가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root middleware는 조금 더 고급 기능인데 에어플로우로 들어오는 모든 API 요청을 중간에 가로쳐서 공통 인증 로직을 넣거나 로깅 정책을 적용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약하면 외부 도구 연동, 자체 앱 통합, API 확장, 요청 제어, 인터페이스 커스터마이징에 거의 모든 걸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와, 진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네요. 벌써 이걸로 재미있는 걸 만든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위키피디아 검색이나 스네이크 게임이요. 네, 맞아요. 개발자들의 창의력이 벌써 막 발휘되고 있어요. 에어플로우 UI에서 바로 위키피디아 검색하는 플러그인도 있고 데이터 계보 시각화하는 외부 도구를 통합한 사례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개발자는 대그 실행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니까 에어플로우 UI 안에 고전 게임, 스네이크 게임을 구현하기도 했더라고요. 스네이크 게임이요. 네, 물론 재미로 만든 거겠지만 그만큼 이 플러그인 시스템이 유연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강력한 시스템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분은 타마라 핑걸린님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스네이크 게임이라니 정말 에어플로우가 단순 워크플로우 도구를 넘어서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간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확장성, 사용성이 좋아지는 가운데 에어플로우의 핵심 로직, 즉 태그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개발자들의 경험은 또 어떻게 개선되었을까요? 네, 개발자 경험 향상, 디벨롭설 중요한 축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태스크 SDK의 지속적인 발전인데요. 이번 릴리스에서는 태그가 에어플로우 시스템 내부에서 처리되는 방식, 그러니까 직렬화를 개선해서 태스크 정의랑 에어플로우 코어 엔진 간의 분리를 더 진전시켰어요. 아직 완전한 분리는 3.2.0 버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번 개선이 중요한 디딤돌이죠. 태스크 정의랑 코어 엔진이 분리되면 뭐가 좋은 건가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독립성입니다. DAG를 짜고 관리하는 팀, 데이터 엔지니어나 분석가 같은 분들이랑 에어플로우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고 업그레이드하는 팀, 플랫폼 엔지니어분들, 이 팀들이 서로 덜 의존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에어플로우 코어 버전은 그대로 두고 DAG 작성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만 업데이트한다거나 반대로 DAG 코드 변경 없이 에어플로우 인프라만 최신 버전으로 올리는 게 더 쉬워져요. 이걸 위해서 앞으로 DAG 작성할 때는 airflow.sdk라는 새로운 네임스페이스에서 필요한 걸 가져오는 게 권장됩니다. 물론 기존 방식도 당분간은 경고 메시지랑 같이 작동은 하고요. 아, 개발과 운영의 독립성을 높여주는군요. 파이썬 버전 지원에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신 파이썬 버전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고 좀 오래된 버전에 대한 지원은 중단됐습니다. 이번 3.10 버전부터는 파이썬 3.13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요. 동시에 이미 공식 지원이 끝난 End of Life 파이썬 3.9 지원은 중단됐어요. 그래서 현재 에어플로우 3.1.0을 쓰려면 파이썬 3.0, 3.11, 3.12 아니면 3.13 버전이 필요합니다. 자료에서는 성능을 위해서 3.12 이상, 가능하면 3.13 쓰라고 권장하고 있고요. 최신 파이썬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됐군요. 개발자 경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만한 기능이 또 있을까요? 네, 실시간 반응형 시스템 구축에 유용한 새로운 API 엔드포인트가 추가됐어요. 바로 DAG ID, DAG runs,
DAG run ID wait인데요. 이 엔드포인트는 특정 DAG 실행이 끝날 때까지 연결을 유지하면서 기다리다가 실행이 딱 끝나면 그 최종 상태, 성공이든 실패든 이걸 바로 반환해줘요. 오, 폴링 안 해도 되는군요. 그렇죠. 기존에는 외부 앱이 DAG 실행 형태를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 폴링해야 했잖아요. 이제는 이 엔드포인트를 써서 훨씬 효율적으로 실행 완료 시점을 감지하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웹 앱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작업을 에어플로우 데이지로 돌리고 그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자한테 바로 보여주는 시나리오. 여기에 아주 유용하겠죠. 네, 폴링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제공된 HTTPX 에제 코드처럼 비동기 방식으로 호출하고 스트리밍 응답 받으면 되겠군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놀라운 발전들, 더 사람답고 더 넓고 더 사용자 맞춤적인 에어플로우를 향한 변화, 이건 결코 혼자서는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바로 아파치 에어플로우 커뮤니티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에어플로우 3.1.0 릴리스는 정말 커뮤니티 협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려 163명의 기여자가 참여했고 1,400개가 넘는 커밋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던 UI, UX 개선에 대한 기여는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에어플로우 2.10 대비 5배, 3.0 대비 50% 증가한 UI에 관련 풀 리퀘스트. 이건 사용자 경험을 이번 릴리스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70명의 프론트엔드 기여자들과 UI 유지보수 담당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또 17개 언어를 지원하는 국제화 작업 역시 전 세계 각지에서 온 기여자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에어플로우 프로젝트가 얼마나 활발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커뮤니티를 가졌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정말 감탄이 나오는 숫자와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릴리스를 성공적으로 이끈 핵심 역할을 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명의 주요 기여자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꼭 언급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목 데사이, 애쉬 버린 테일러, 브렌트 보벤지, 부그라 오스터크, 데니얼 스탠디쉬, 일랏 클리프, 에프라임 애니로비, JPK, 관밍 웨슬리 추, 자렉 포리욱, 젠스 셰플러, 카티키엔 싱가라벨란, 칵실 나이크, LI, JH 첸, 피어 지암브란, 샤하 앱스타인, 투핑 청, 빈센트 웨일리, 그리고 영국 초님입니다. 이 20분의 리더십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 20분 외에도 이번 릴리스에 기여한 143명의 소중한 기여자분들이 더 계십니다. 에어플로우 공식 블로그나 릴리스 노트를 보시면 모든 기여자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름이 언급되든 아니든 크고 작은 모든 기여가 모여서 지금의 에어플로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 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신이야말로 아파치 에어플로우 프로젝트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감동적이네요. 자, 그럼 이제 좀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멋진 에어플로우 3.1.0으로 업그레이드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뭘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는 파이썬 버전 요구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썬 3.10 이상이 필수고요. 최적의 성능을 내려면 3.12 이상, 가능하면 3.13 버전을 쓰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새로운 기능들, 특히 HITL이나 여러 연산자 개선 같은 걸 제대로 쓰려면 관련 프로바이더 패키지들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 에어플로우 2.x 버전을 쓰고 계시다면 3.x 버전으로 오면서 바뀐 설정이나 없어진 기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식 마이그레이션 가이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네, 업그레이드 전 체크리스트로 딱이네요. 파이썬 버전 확인, 프로바이더 업데이트, 그리고 2.x 사용자는 마이그레이션 가이드 필독. 오늘 저희는 아파치 에어플로우 3.1.0을 더 사람답게, 더 넓게, 더 여러분답게라는 세 가지 테마로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판단을 워크플로우에 넣는 HITL 기능부터 접근성과 편의성이 엄청 좋아진 UI, UX, 전 세계 사용자를 위한 17개 언어 지원, 강력한 커스터마이징을 가능하게 하는 리액트 플러그인 시스템, 그리고 개발자 경험 향상을 위한 노력들까지. 아,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놀라운 커뮤니티의 힘도 확인했죠. 맞습니다.
이런 발전들을 보면 에어플로우가 단순한 작업 스케줄러나 자동화 도구를 넘어서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인간과 기계가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더 유연하고 접근성 높고 강력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더 여러분답게, 그러니까 각자 필요에 맞춰 에어플로우를 막 커스터마이징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열렸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HITL 기능처럼 자동화된 프로세스에 사람의 판단과 개입을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 발전을 활용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거나 너무 복잡해서 시도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종류의 협업 워크플로우를 여러분의 조직이나 분야에서 한번 설계하고 구현해 볼 수 있을까요? 에어플로우의 특정 기능을 넘어서서 인간과 자동화 시스템이 어떻게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